네, 전국에 계신 제1기 설춘환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 벌써 구독자 수가 약 150명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500일 동안 저는 이 분야에 특히 유튜브에서 원탑이 되고 싶습니다. 질문은 어쨌거나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경매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 되게 협의의 학문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경매만큼 광의의 학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법률도 잘 알아야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뭐 세금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잘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경매라고 하는 과목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의도 해봤었습니다만 사실 중개업 요번에 이제 강의 합격하시고 실제로 이제 무엇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오히려 경매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개업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경매 컨설팅을 하시든 그냥 일반 중개를 하시든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1년 투자 클럽반에도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경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현업에 나갔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배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잘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경매에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먼저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만 이제 현장 분석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야 된다. 현장을 답사해야 된다. 많은 분들은 이제 현장 답사할 때, 꼭 가야만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장 답사를 실제 안 하고도 입찰한다는 것은 너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분은 뭐, 다음 지도에서 뭐, 로드뷰만 보고, 실제 안 가도 상관없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을 가셔가지고, 실제로 현황이 어떤지, 물건은 또 잘 있는지, 또 뭐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현장 답사할 때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크리스트를 꼭 가져가야 된다. 체크리스트는 이제 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가져가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 어때요? 체크리스트는 사전에 약 한 60% 정도를 짜깁기 하고 간다. 가령 여러분 제가 마곡에 발산역 정도를 할까요? 네, 발산역 정도의 뭐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갖다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짜게 되잖아요. 가령 교통, 발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 그 다음에 김포공항 차로 5분 거리. 뭐 이를테면, 그죠? 예. 그 다음에 인프라, 편의시설, 거의 뭐 도보로, 그죠? 예. 한 5분 거리에 NC백화점, 또 도보로 굳이 걸어간다면 그런데 한 뭐 차로 5분 거리에 롯데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그죠? 나중에 이제 그 마곡에 여러분 마곡역 뒤에 신세계몰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신세계백화점, 네. 또는 뭐가 있죠? 발산역, 우장산 힐스테이트 맞은편에 지금 이제 2대 병원이 또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학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장산이 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쾌적성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단지 크기, 그 다음에 시공사 이런 것들이 다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짜깁기 하고 가시고 현장 가서 실제로 보존 상태, 주차장 상태, 체납 관리비, 향, 층, 컨디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가서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 파악 뒤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유념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점유자 및 임차인 조사를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또는 빌라를 낙찰받는다 어떤가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만 한다라고 한다면 통상 배를 눌러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내가 입찰하고 낙찰을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배를 눌러보는 습관을 가집니다. 통상은 임장을 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분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가서 배를 누르면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자분이 배를 누른다면 오히려 이제 안에 계신 분도 좀 서로 대화를 하거나 뭐 꺽쇠를 정도를 이제 뭐 하고 또는 가끔 이제 들어와서 물건을 이제 보게 해주는 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점유자 및 임차인 조사는 배를 누른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좋죠, 여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식당이다. 그럼 밥을 먹어보면서 컨디션, 밥맛이 좋은지, 재계약을 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요. 상가라면 또, 밥을 먹고 또는 뭘 사보고, 카드를 한번 긁어보고, 그러면 사업자가 또 누구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세 파악은 여러분 중개업소에 직접 가시는데, 중개업소에는 이제 한 군데만 가시면 안 되고, 못해도 한 3-4군데는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KB의 시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대출 받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아무래도 4번에 이제 등기사항의 하자 여부를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안아야 될 게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등기부상에는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 선순위 소유권 가등기,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낙찰받고도 소유권을 빼앗겨요, 여러분. 또는 선순위 전세권, 금액을 떠안아야 되는 거죠. 선순위 지상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을 못하고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것들도 인수할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납관리비를 좀 잘 체크해야 되겠죠. 통상 우리가 아파트나 또는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일 때 체납관리비를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경우가 있다. 네, 통상은 3년치 공용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떠안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다 떠안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관리사무소의 직원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실제로 입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일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는 건데, 등기사항의 하자 여부에서도 물론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 체크도 하겠습니다만, 그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대표적으로 경매 정보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전입세 열람 해봐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랑 전입신고 날짜랑 이제 비교해서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잖아요. 예,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어떻게 체크하냐?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전입세 열람 행복센터에 가서 우리가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소를 이제 합쳐서 통상 이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줄여서 행복센터라고 하는 거니까 행복센터에 가서 전입세 열람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리분석의 마지막 최종 매각유권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거나 안 했거나 못 받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배당을 다 받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저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의 하나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네, 실제 여러분 어떤가요? 권리 분석이 대단히 쉬운 듯하지만 또 가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포를 잘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권리 분석 또 임장 순발력 있게 자주 많이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인이나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물건을 검색해 보시고 임장도 해보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11월 9일부터 하는 이를테면 1년 투자 클럽반, 또 12월 3일부터 하는 일요일에 하는 경매 소액 실전반, 이런 걸 통해서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료 동영상 사이트 설춘환 아카데미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생력을 기르는 반입니다, 여러분. 직접 권리 분석하고, 직접 입찰하고, 직접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임대하고, 매매까지 해보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